순차적으로 해결해야 돼. 어, 이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부 어디 들어있냐면은 바로 우리 핵 속에 들어있는 거야. 얘가 우리 세포가 있으면 세포에 어디? 여기 핵이 있단 말이야. 핵. 요 핵 속에 이 염색체들이 모두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염색체가 있다? 46개의 염색체가 있다. 몇 쌍이다? 몇 쌍이라고 그랬어요? 몇 쌍? 다 같이 대답해 보세요. 몇 쌍? 그렇지. 23쌍이다. 왜 23쌍으로 존재한다 그랬냐면 하나는 누구한테서? 아빠한테서 받았고 하나는 누구한테 와서? 엄마한테서 받은 거야. 한 쌍이 이게 한 쌍이거든. 얘하고 얘 사이가 바로 아빠하고 엄마한테서 받은 이걸 우리가 한 쌍이라고 하는데 요 한 쌍의 염색체를 우리는 상동 염색체다. 얘하고 얘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서로 같은 모양을 가진 상동 염색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3쌍 중에서 23쌍, 즉 46개니까 46개 중에서 23개는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아빠가 준 거고 46개 중에서 또 다른 23개는 누구한테 받은 거야? 엄마한테 받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23개, 이렇게 생긴 게 23개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받은 모양이 지금 어떻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사람은 총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44개 이거는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염색체? 상염색체라고 했었고 그럼 나머지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두 개가 무슨 염색체? 남자 여자의 성을 결정짓는 성염색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염색체가 두 개인데 이게 XX 염색체면은 여자가 되는 것이고 이게 XY가 되면은 남자가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번 쌍, 2번 쌍 해가지고 22번째 쌍까지 존재하잖아. 바로 여기 있는 22쌍의 염색체가 무슨 염색체가 되는 거야?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이건 다 모양 크기가 똑같아. 남자 여자 이거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모양 크기 똑같아요. 이 염색체를 무슨 염색체? 상염색체, 상염색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마지막에 남은 마지막 쌍, 23번째 쌍, 23번째 쌍. 얘가 바로 무슨 염색체? 성을 결정짓는 성염색체, 성염색체. 지금 왼쪽에 보면 XY니까 가는 남자구나. 나는 XX니까 여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각각의 쌍을 짓고 있는데 요 두 개의 쌍, 이 쌍을 우리가 무슨 염색체라고 한다? 이 둘을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누구한테 받은 거야?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야. 왼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 이런 식으로 받은 거라고. 서로 짝을 짓고 있는 상동 염색체는 어,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는 건데 엄마 아빠한테 23개씩 받는 거죠. 22개를 받는 게 아니라 모두 22개의 상염색체와 1개의 성염색체 총 23개의 염색체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되겠고요. 19페이지에 5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5번 문제 보세요. 음.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긴 염색체 이런 걸 우리가 염색체다라고 했어요. 이건 지금 몇 개의 염색체를 나타낸 거예요? 1개의 염색체를 나타낸 거야. 사람의 염색체에는 이렇게 생긴 염색체가 쌍을 짓고 있다 그랬어. 이렇게 쌍을 짓고 있어야 얘가 누구다? 상동 염색체가 되는 거야. 지금 왼쪽하고 똑같이 생긴 염색체가 쌍을 짓고 있는 게 상동 염색체. 하나는 누구한테? 방금 얘기했듯이 아빠한테,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하나의 염색체 내에서 붙어 있는 이렇게 똑같이 생긴 염색체. 요 둘의 관계를 우리는 무슨 염색체라고 하냐면 요 둘의 관계, C와 D의 관계. 이걸 뭐라 그래?
염색 분체다. 차이점이 뭐예요? 염색 분체는 여기 왼쪽에 있는 염색체가 그대로 복제가 된 거야. 유전 정보가 동일해요. 얘는 유전 정보가 동일한 거야. C하고 D는 유전 정보가 같아요. 왜냐면 그대로 복제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닥이 하나짜리인 분체와 두 개가 붙어 있는 분체, 염색체를 우리는 개수로 따질 때는 한 개, 같은 한 개로 본다라고 했잖아. 얘가 그 복제되기 전에 이렇게 생긴 올챙이처럼 생긴 얘나 복제된 후나 개수로는 동일하게 한 개 한 개로 본다. 물론 양은 두 배로 늘어났죠. 복제해서 양은 두 배로 늘어났지만 동일하게 한 개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상동 염색체는 염색체가 이렇게 염색 분체가 있고 얘하고 똑같이 생긴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요 둘의 관계는 무슨 염색체다? 상동 염색체다. 그리고 같이 붙어 있는 얘들의 관계는 뭐다? 염색 분체다. 음. 상동염색체는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기 때문에 이 둘의 유전 정보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어. 아빠가 주는 유전 정보와 엄마가 주는 유전 정보는 전혀 다르단 말이야. 얘 두 개는 달라요. 그런데 분체, 염색 분체는 왼쪽에 있는 애 거를 그대로 오른쪽에가 복제한 거기 때문에 이 분체는 유전 정보가 서로 같은 거야. 복제한 거야. 간기 때 복제한 거야. 그 두 개가 차이점이 있다라고 했었죠. 음, 그거 기억해 주면 되겠고. 자, 그때 우리가 얘들이 이제 세포 분열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체세포 분열할 때 예를 들어서 엄마 세포, 모 세포에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한 쌍이 존재했다라고 하면 얘는 복제돼서 이렇게 된 건데 복제되기 전에는 어떻게 있었던 거죠? 한 가닥씩 존재했던 거라고 그랬지? 한 가닥 존재했다고 그랬지? 어, 이때 염색체의 개수가 몇 개예요? 두 개라고 한다고 그랬죠? 한 개, 두 개. 자, 오른쪽에 복제돼도 얘는 염색체 몇 개야? 두 개라고 했죠. 얘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세포 분열을 마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체세포 분열이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체세포 분열이면은 이 왼쪽에서 만들었던 엄마 세포, 이 모세포의 염색체의 개수와 세포 분열을 해서 만들어진 무슨 세포? 딸세포. 딸세포의 염색체의 모양이 어때야 돼요?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염색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아야 돼. 두 개의 염색체를 가진 엄마 세포가 세포 분열을 끝내면 똑같은 염색체의 개수를 가진 딸세포를 두 개를 만들어야 이게 체세포 분열이다. 이러면서 성장을 한다 그랬잖아, 우리가. 그치?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복제를 하고 나서 이 복제된 애들이 어떻게 위아래로 배열한다 그랬죠? 한 쌍의 염색체가 이렇게 위아래로 배열을 한 다음에 가운데 배열을 했어요. 자, 이 가운데 배열하는 세포 분열의 시기를 우리가 무슨 시기라고 하죠? 써보세요. 자, 가운데 배열해서 관찰하기는 쉽다. 무슨 시기?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주기. 무슨 시기예요? 진호야. 무슨 시기? 그렇지, 정호야. 그렇죠. 우리 정호 대답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중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대답해 주세요. 어차피 DM이야. 중기라고 하고, 중기 때 이제 이 나온 실에 의해서 이 실들이 염색체를 잘라서 양쪽으로 가져간다. 어떻게 잘라가요? 그 절반을 잘라간단 말이야. 잘라서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어? 얘들이 반쪽은 반은 잘려서 왼쪽으로 끌려가고요. 어, 상동 염색체 위아래에서 반반은 왼쪽으로. 또 나머지 반반은 어떻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허리춤에 줄에 잡혀서 양쪽으로 끌려간다.
끌려가서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반반 나눠지는 거라 했잖아. 끌려가서 여기 왼쪽으로 간 애가 떨어지고 오른쪽으로 간 애가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어. 이 끌려가는 시기가 무슨 시기죠? 써보세요. 끌려가는 시기 무슨 시기? 그렇지. 후기. 지연아, 잘했어. 끌려갔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자, 후기 때, 후기 때 지금 뭐가 분리되는 겁니까?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까? 자,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가 가운데가 지금 여기가 잘리는 거잖아, 지금 여기. 얘들이 붙어 있던 데가 잘리는 거잖아. 지금 상동 염색체가 떨어지는 거야? 염색 분체가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동준아. 맞아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죠.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어? 은유라, 알겠어?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최종적으로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요. 이해됨? 자, 뭐 이해되죠? 최종적으로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 이해된다. 다현이 이해돼요? 자, 이해되는 친구들만 네 써보세요. 자, 이해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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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아, 지금 여기서 C하고 D의 관계는 우리가 무슨 관계다? 얘들은 염색 분체다. 이 염색 분체는 세포가 분열할 때 분리돼서 서로 다른 딸세포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제보마?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겠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세포 분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페이지 몇 쪽을 보냐면 14쪽을 봐봐, 14쪽. 여러분 14쪽을 봅니다. 자, 방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분열되는 게 무슨 분열이라고 그랬어? 체세포 분열이라고 했죠, 체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의 목적이 뭐예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 체세포 분열을 왜 합니까? 써보세요. 아는 사람. 뭐 하기 위해서 체세포 분열을 하는 거죠?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어요. 부피를 늘리려고.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이거 뭐라고 하죠? 커지려고 하는 거 뭐라고 그래? 두 글자로? 그렇지. 성장하기 위해서 체세포 분열을 한다고. 이거를 다른 말로 생장이라고도 하는 거야. 동물은 성장, 식물은 생장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쳤을 때, 피부가 다쳤을 때, 그렇지, 정우야. 재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의 목적은 성장과 재생이에요. 맞지? 어, 맞죠? 그런데 얘들아,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음,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 자, 아빠가 이제 아빠랑 엄마랑 우리를 낳았잖아, 이렇게. 지금 아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아빠도 엄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가지는 염색체의 개수는 몇 개야 됩니까? 체세포에 갖는 염색체의 개수는 46개여야 해요. 자, 근데 아까 체세포 분열이 끝나면 요 46개의 염색체를 체세포 분열이 결국에 끝나게 되면 딸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요 딸세포도 각각 염색체의 개수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죠. 자, 체세포 분열을 하는 경우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체세포 분열을 하면은 딸세포가 가진 염색체의 개수도 몇 개예요? 46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체세포들은 전부 염색체가 몇 개예요? 46개예요. 자, 아빠가 정소에서 정자를 만들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우리가 생식세포라고 그래. 생식이라는 게 뭐냐면 아빠 엄마가 만나서 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식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 생식에 관여하는 세포다. 그래서 이 정자를 남자의 정자를 정자도 하나의 세포예요, 여러분.
몰랐죠? 정자도 세포 하나예요. 근데 움직이는 세포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식세포라고 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는 난자라고 불러요. 정자보다 훨씬 커. 난자. 난자가 이만하면 정자는 얼마나 하냐면 요만해. 이거보다 훨씬 작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난자라고 해. 난자도 세포가 몇 개냐면 하나예요. 난자도 생식세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생식에 관여하는 세포다 이거지. 자, 그러면 정자하고 난자를 세포니까 결국엔 세포 분열의 결과 만들어진 애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도 만약에 체세포 분열하고 동일한 과정으로 체세포 분열과 동일한 과정으로 얘들이 만들어진 세포다라고 하면 정자의 염색체의 개수는 몇 개여야 합니까? 당연히 46개여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체세포 분열 결과 만들어지는 모든 세포들은 엄마 모세포와 동일하니까. 맞죠? 그럼 난자도 몇 개야 돼요? 46개여야 해요. 당연한 거야. 체세포 분열이면 정자도 46개 염색체, 난자도 46개 염색체여야 해요. 그러면 생식이라고 하는 건 이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라고. 두 핵이 만나는 거야. 그러면 정자가 가지고 온 염색체 46개와 난자가 가지고 온 염색체 46개가 만나야 되는 거야. 그럼 몇 개가 돼요? 92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엄마 아빠로부터 만들어진 아기의 체세포는 몇 개의 염색체를 가져야 된다? 92개의 염색체를 가져야 돼. 그러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야, 사람은 46개 해야 되는데 92개면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생식세포 분열을 할 때는 좀 특수한 분열을 하는 거예요. 체세포 분열과 동일한 분열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해돼? 동일한 분열을 해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아빠로부터, 그 다음에 엄마로부터 만들어지는 이 정자와 이 난자는 정자를 만드는 엄마 세포인 모세포가 있을 거예요. 난자를 만드는 엄마 세포인 모세포가 있을 거야. 이 모세포는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정자 생식세포는 이거의 절반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23개만. 난자도 그중에 절반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만나서 수정이 돼서 새로운 아기가 태어날 때도 둘이 만나서 다시 46개가 유지가 되겠죠. 똑같이 46개, 46개가 유지가 되려면 생식세포는 염색체의 개수가 반으로 줄어야 돼요. 자, 반으로 줄어든다? 자, 어떤 느낌이 오나요? 어떻게 반으로 줄어들까? 자, 모세포에는 항상 염색체가 어떻게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쌍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상동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지. 그리고 하나는 누구한테 받았다 그랬지? 아빠한테. 하나는 누구한테 받았다 그랬죠? 엄마한테.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정자에 가지고 있는 23개는 1번 쌍에서 하나, 2번 쌍에서 하나, 3번 쌍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각각의 쌍을 찍고 있는 애들 중에서 랜덤으로 하나씩 모인 애들이 정자인 거예요. 난자도 마찬가지지. 1번 쌍에서 하나, 2번 쌍에서 하나, 3번 쌍에서 하나, 그러면 23번째 쌍에서 하나, 23쌍 중에서 하나씩 오니까 난자도 23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자가 가진 성염색체는 X하고 Y 염색체가 있었고 여자는 X 염색체가 있었죠. 이것도 둘이 상동 염색체인데 아빠의 정자는 그러니까 성염색체의 X 염색체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Y 염색체를 가지고 올 수도 있죠, 정자가. 정자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남자가 만든 이 정자와 여자가 만든 이 난자를 봤을 때는 총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22개의 상염색체와 1개의 성염색체 가지고 있는데 그게 X일 수도 있고 그게 Y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남자의 정자 같은 경우는 22개 더하기 X 또는 22개 더하기 Y일 수 있는 거야. 23개 중에서. 이해되죠? 세세포 23쌍 중에서 한 쌍만 가지고 와서 이런 염색체의 구성을 가져야 되는 거고 난자 같은 경우에는 23쌍의 염색체는 전부 22개의 상염색체와 어차피 XX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X만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돼야지만 둘이 만나서 46개의 염색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그렇게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즉, 이런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들어야 돼. 그래서 이런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이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과는 다르게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염색체의 수가 줄어들었다. 수가 감소됐다. 감수분열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생식세포 분열은 어떤 결과로 이루어지느냐? 체세포 분열과 좀 달라요. 그 과정을 한번 보면 처음 시작은 엄마 모세포는 동일해. 모세포는 체세포하고 동일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기 때 아직 복제되지 않은 엄마 모세포가 있어. 그러면 얘가 간기 때 복제가 돼요. 응? 간기 때 이렇게 복제가 돼요. 복제가 돼서 이렇게 음, 복제가 돼서 나와요. 이렇게 해서 한 쌍이 복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어, 복제해서 나올 때 특징이 뭐냐면 전기 때 이 한 쌍의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결합해서 붙어서 나와요. 이게 언제냐면 전기야. 전기. 전기 때 얘가 붙어서 나와요. 붙어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 생식세포 분열의 목적은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가 각각 반대쪽으로 가야지만 개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각각 반대로 가기 위해서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결합해서 나타나. 이 염색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두 개가 붙어 있다 그래서 이가 염색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양쪽으로 끌려가. 끌려가면 어떻게 될까? 요 가운데가 쫙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나눠지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에는 상동 염색체 하나가, 다른 쪽에는 그 짝꿍이 하나가. 이렇게 뭐가 분리됐어요? 상동 염색체가 여기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면 여기서 개수가 보세요. 모세포의 염색체 개수 몇 개라고 읽어야 되지? 두 개라고 봐야 되죠? 우리가 이거 하나, 두 개라고 한다 그랬지? 전기 때도 두 개가 지금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전기 때도 몇 개야? 두 개야.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전기, 중기, 후기를 거쳐요. 중기 때는 가운데 배열, 후기 때는 끌려가요. 그래서 이제 말기로 가는 거 이렇게. 말기로 가면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감수분열, 이 후기에서 말기 때 상동이 분리가 돼서 이렇게
두 개의 세포로 나눠져요. 그럼 지금 나눠진 위와 아래는 염색체가 몇 개가 된 거죠? 한 개가 됐네? 한 개가 됐네? 와우.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여기서. 염색체의 개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죠. 염색체 수가 2분의 1로 줄어들었잖아. 왜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야. 감수 분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면 모세포의 절반이 될 때까지 한 번 더 분열이 돼. 그래서 얘가 한 번 더 분열을 해. 한 번 더 분열을 해요. 한 번 더 분열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의 가운데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방추사는 똑같이 나와요. 방추사는 똑같이 나와가지고 가운데가 잘라지는 거야. 자, 이거 누가 잘라지는 거죠? 이거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죠. 여기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지. 그럼 위에서는 어떤 애가 나올까? 파란 게 하나씩만 떨어지겠죠. 이건 염색 분체가 분리된 거야. 아래쪽은요. 상동 염색체가 떨어졌던 빨간색이 하나씩 분리되겠지. 얘도 지금 뭐가 분리된 거야?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겠죠. 자, 요 두 번째 단계. 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염색체 수가 줄어들었어요? 안 줄어들었어요? 여기서는 염색체 수가 줄어들지 않았죠. 왜? 분체는 붙어 있어도 한 개로 보고 떨어져 있어도 한 개로 본다 그랬잖아. 분체는 유전 정보가 동일하기 때문에 염색체의 개수를 동일하게 본다 그랬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과적으로 모세포가 가진 염색체 두 개가 얘들이 된 거야. 딸세포가 가진 염색체 하나로 줄어들었어.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어. 이게 무슨 분열이다?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 감수 분열이다. 그래서 이 감수 분열은 체세포 분열과 차이점이 뭐냐면 뚜렷한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체세포 분열하고 생식세포 분열, 이 감수 분열의 차이점은 체세포 분열은 염색체의 개수가 그대로야. 우리가 그대로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짝꿍이 있다. 짝꿍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EN이라고 써요. 짝이 있다는 걸, 상동이 짝이 있다. 그 짝꿍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그 수가, 염색체의 수가 그대로 보존이 된다. 감수 분열은 상동 염색체가 빠이빠이 하잖아. 제1분열에서 여기에서 지금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염색체의 개수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결론적으로 반으로 줄어들었어. 이거를 짝꿍을 잃어버렸다. EN에서 N으로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 유전, 봉준이가 질문했는데, 유전 정보가 같으면 아무리 많이 붙어도 한 개로 생각하는 거냐? 개수는 한 개로 보는 거야, 무조건. 근데 아무리 많이 붙을 수가 없어. 염색 분체는 그냥 하나만 복제되는 경우만 있지, 그게 뭐 세 개, 네 개 복제되진 않아요. 그래서 염색 분체는 하나로 본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분체가 두 개 붙은 거랑 하나 떨어져 있는 거는 같은 개수로 본다. 음. 개수를 얘기할 때 하는 얘기야. 감수 분열은 어떻게 된다? 2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염색체의 개수가. 맞죠? 개수가 줄어들고 체세포 분열은 몇 회 분열을 하냐면 한 번만 분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감수 분열은 연속으로 두 번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수 분열에서 여기까지, 이 중간, 여기까지를 우리가 몇 분열이라고 하냐면 감수 분열의 제1분열이라고 그래. 1분열에서 일어나는 역할은 뭐야? 뭐가 분리되는 거예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과정이야.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과정이 1분열. 자, 그 다음에 1분열이 끝나면 한 번 더 분열하죠. 이 분열을 무슨 분열이라고 하냐면 2분열이라고 하고 2분열에는 뭐가 분리돼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죠. 그래서 감수 분열은 연속 2회 분열이 된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우리가 성장이나 재생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분열이고 감수 분열은 무슨 분열이다? 얘는 뭘 만들기 위해서? 생식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일어나는 분열이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야. 물론 선생님이 세세하게 여기서 1분열에도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있고 2분열에도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있는데 요건 생략을 한 거예요. 요거는 책을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알겠어? 큰 흐름. 그래서 교재를 보면 자, 감수분열 볼게. 이 감수분열은 무슨 분열이다?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일어나는 분열이다. 그래서 얘는 1분열과 2분열로 연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우선 제1분열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상동염색체가 분리된다. 자, 1분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분열이 바로 1분열이다. 어떻게 줄어드나 보겠어요? 어, 전기 때 이렇게 이가 염색체가 등장을 하는 거야. 상동 염색체 두 개가 각각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감수 1분열 전기 별표 치시고 이때 전기 때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나타난다? 이가 염색체의 등장. 상동 염색체가 붙어 있는 거. 이걸 이가 염색체라 그래요. 시험이 잘 나오는 시기예요. 야, 이가 염색체가 나오는 시기가 언제니? 감수 1분열 전기. 감수 분열 시작하자마자 염색체가 나타나면 이미 붙어 있어. 그게 뭐다? 이가 염색체. 걔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이가 염색체가 각각 붙어서 중앙에 배열을 하면 그게 뭐야? 중기. 자, 후기는 항상 이제 끌려가는 시기야. 양쪽으로 끌려가는 시기가 후기죠. 그러면 이제 분리가 되면서 양쪽으로 위아래로 분리됐어. 뭐가 분리된 거야, 지금? 상동이 분리된 거죠. 자, 이때 상동이 분리되면서 어떻게 돼? 염색체의 개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자, 말기 때 나눠지면서 두 개의 세포가 된다.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 2회 분열. 그래서 2분열 들어갑니다. 자, 2분열 들어가면 그 2분열에 만들어진 딸세포 두 개가 각각 이제 다시 염색체가 등장을 하고 중기 때 가운데 배열하고 후기 때 양쪽으로 끌려가요. 자, 이제 끌려갈 때 뭐가 분리되는 거예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죠. 이때는 염색체의 수가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안 줄어드는 거지. 시온이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가 염색체는 개수로 한 개냐? 이가 염색체는 개수로 두 개예요. 자, 여기 위에 있는 걸 일단 정리하고 볼게요. 자, 후기 했어. 나눠졌어. 말기, 세포질 분열 일어나면 몇 개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네 개의 딸세포가 되는 거야. 자, 질문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많이 궁금할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 등장한 요거, 이게 지금 뭐냐? 이게 이가 염색체잖아, 이게. 얘가 이가 염색체란 말이야. 자, 여러분, 이가 염색체는 이 둘의 관계가 뭐예요? 얘하고 얘가 상동이잖아. 상동 염색체잖아. 상동 염색체는 각각 한 개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염색체가 총 여기 이 세포에 염색체가 총 몇 개 있냐? 라고 하면 여기에는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 거예요. 염색체 개수는 네 개야. 이가가 붙어 있어도 얘는 한 개로 보는 게 아니라 개수로는 지금 몇 개로 보는 거야? 염색체가 두 개로 보는 거예요. 자, 이걸 요약을 하면은 자,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 음, 이렇게 있어. 이거 몇 개로 보는 거야? 두 개로 보는 거야. 자, 그다음 얘들이 붙어 있어. 붙어 있어. 이감시 돼서 몇 개로 보는 거야? 두 개로 보는 거야. 알겠어요? 두 개로 보는 거야. 자, 그다음 얘들이 염색 분체가
염색 분체가 지금 이별한 상태야? 이거 몇 개로 봐야 돼? 분체만 떨어진 거지. 하지만 얘하고 얘는 상동이죠. 몇 개로 보는 거야? 두 개로 보는 거예요. 두 개예요. 두 개. 음, 예시로 보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이 채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채세포 분열은 한 번 분열이 일어나고 감수 분열은 연속 두 번 일어나고 딸세포가 그러니까 두 개 만들어지고 감수 분열은 네 개 만들어지고 이가 염색체가 채세포 분열에서는 만들어지지 않고 감수 분열에서는 만들어지고 염색체 수가 변화 없고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거를 요약한 그림을 보게 되면 채세포 분열은 채세포 분열은 상동 염색체가 만약에 지금 한 쌍이 있었다라고 하면 얘가 복제를 통해서 이렇게 염색 분체를 각각 만들어요. 음. 염색체 개수로 따지면 몇 개야? 두 개. 얘도 몇 개로 보는 거야? 두 개로 보는 거라고. 복제된 얘는 복제되기 전이나 개수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같은 개수로 본다.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가운데 배열을 하잖아. 가운데 배열을 해서 나눠져요. 자, 지금 여기서 뭐가 나눠진 거야? 염색 분체가 나눠진 거지. 분체가 나눠지면 분체가 형성될 때 개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분체가 나눠질 때도 개수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요거는 개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체세포 분열이 끝나기 전에 얘도 몇 개로 보는 거야? 두 개로 보는 거고 끝나고 나서도 얘는 몇 개인 거예요? 두 개인 거예요. 개수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분체가 떨어진 거죠. 분체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얘는 하나, 둘. 얘도 하나, 둘이 된 거예요. 염색 분체가 떨어지는 건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감수분열은 처음에 염색체의 개수가 두 개였어. 얘가 염색 분체를 만들어요. 그럼 몇 개야? 분체가 만들어지는 건 개수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두 개예요. 근데 얘는 특징이 그 상록 염색체가 분체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붙는다는 거야. 붙어. 이게 뭐야? 이가 염색체. 두 개가 더해졌다 이거야. 그럼 이제 얘가 붙은 다음에 요 반이 잘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떨어져. 떨어지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 거죠.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 거야. 그러면 각각을 상동 염색체 각각을 한 개, 두 개로 봤던 건데, 한 개, 두 개로 봤던 건데, 1번 염색체만 위로 가고, 2번 염색체는 아래로 온 거잖아. 그럼 염색체의 개수가 한 개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겠어? 상동이 분리되면 개수가 줄어드는 거야. 여기서 바로 뭐가 일어났다? 개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줄어들고요. 지금 질문 들어온 거 쌤이 읽고 선생님 답변해서 그래. 자, 좀 설명해 줄게. 1분열이 끝났어. 끝난 다음에 요 2분열 갈 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잖아. 그러니까 염색 분체가 분리되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 유지가 되죠. 자, 그럼 봐봐. 두 개의 염색체가 1분열에서 하나의 염색체로 반으로 줄어들었죠. 반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2분열할 때는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그러니까 1분열할 때 반으로 줄어들고 2분열할 때는 그대로 유지가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반으로 줄어든 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같은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반으로 줄어든 거지. 1분열에서 반 줄어들고 2분열에서는 그대로 간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반 줄어든 거야. 시온이 어때? 알겠어? 이게 어렵죠?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선생님 다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그림을 다시 그려봐야 돼, 이게. 자, 보자. 다시 한번 볼게요. 체세포 분열 직접 그려볼게. 여러분도 연장에다가 직접 그리면서 해봐야 돼, 이거는. 한 쌍의 상동임수점만 한번 그려보세요. 자, 체세포 분열. 모세포를 그릴 때는 염색 분체가 복제되기 전을 먼저 그리세요. 그래서 얘의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체세포 분열은 분열이 끝나고 나면 만들어지는 딸세포가 이 처음에 모세포하고 동일한 게 두 개 만들어진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감수분열은, 감수분열은 모세포는 똑같아. 상동 염색체가 짝으로 있는 이 모세포는 똑같은데, 얘가 한 번 분열하고 나면 상동 염색체 중에서 한 놈만 이쪽으로 오는 거야. 한 놈만 아래쪽으로 오는 거야. 그랬다가 두 번째 분열하게 되면 그 한 놈끼리 분해되는 거고, 그 한 놈끼리 분해되는 거야. 그래서 감수 분열은 최종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봐봐. 체세포 분열은 처음에 있는 모세포와 딸세포가 똑같이 생긴 게 체세포 분열이에요. 감수 분열은 처음에 모세포와 딸세포가 다르죠. 반이 없어졌단 말이야. 반이 없어졌는데 왼쪽이 없어졌을 수도 있고 오른쪽일 수도 있는 거야. 왼쪽에 반일 수도 있고 오른쪽에 반일 수도 있는 거야. 결론이. 이 결론이에요. 제일 중요한 결론은 세세포 분열은 모세포와 똑같다. 감수 분열은 모세포의 절반이다. 절반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상동 염색체 중에서 하나만 들어있다는 게 절반이라는 거야. 헷갈리겠죠? 자, 요 중간 과정은 우리가 그리면 되는 거야. 결론만 잘 기억해 놓고 중간 과정을 그리면 돼요. 자, 중간 과정 뭐겠어? 음, 세세포 분열은 이 중간 과정이 뭐예요? 이제 얘들이 복제를 해가지고 분체를 만든다. 자, 중기가 되면은 이 복제된 애들이 가운데 배열을 한다. 후기가 되면은 이제 이 가운데 있던 애들이 분체가 분리돼서 양쪽으로 끌려간다. 이거예요. 감수 분열은 감수 분열은 이 복제되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난다? 복제된 애가 붙어서 나타난다. 자, 이가 염색체가 나타난다. 이 이가 염색체는 감수 분열에서만 나타나는 거야. 상동 염색체가 붙어 있는 건 세세포 분열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죠. 왜 붙어 있을까? 얘 둘을 찢겠다는 거예요. 이 둘을 찢을 준비를 하겠다는 거야. 이 둘을 찢어버릴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야 이 둘이 붙어 있어야 이 둘을 찢을 거 아니야. 이걸 양쪽으로 가져간다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가져가서 파란색 하나는 왼쪽으로, 빨간색 하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둘이 찢어지는 거야.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찢어지니까 여기서 뭐가 일어나지는 거야? 절반으로 개수가 줄어드는 거죠. 두 개에서 한 개로 줄어들잖아. 그리고 이분열에서는 그냥 한 개가 한 개로 가는 거니까 이분열에서는 개수가 줄어들지 않은 거예요. 이게 감수분열이라고.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염색체 수가 줄어들지 않았냐?
줄어드냐. 이 차이 가장 큰 거고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 딸 세포가 두 개냐, 네 개냐. 분열이 한 번만 일어나냐, 두 번 연속 일어나냐. 이가 염색체가 없냐, 있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죠. 이것들을 단순히 무조건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문제를 내볼게요. 자, 요게 어떤 녀석의 체세포예요. 자, 체세포 분열 결과 연습장 준비하세요. 체세포 분열 결과 만들어진 딸세포에 있는 염색체의 모양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감수 분열 결과 만들어진 딸세포에 있는 염색체의 모양을 그려보세요. 그려봐. 자, 그려보세요. 그릴 수 있나요? 자, 체세포가 이게 모세포잖아. 체세포의 모세포란 말이야. 이 모세포가 이렇게 있었어. 그럼 체세포 분열이 끝났어. 그럼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잖아. 그 만들어진 두 개의 딸세포 중에 하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체세포 분열이 끝났으면 모세포와 똑같이 생긴 게 체세포 분열 딸세포라고요. 감수 분열은요. 모세포의 절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감수 분열의 딸세포는 요런 게 하나 있거나 또는 요런 게 하나 있는 게 감수 분열의 딸세포예요. 이거 이해될까요? 자, 요거 이해되는 사람. 네, 써보세요. 아, 이거 그릴 수 있다. 이건 이해돼야 되는데. 그릴 수 있죠? 이건 되죠? 순서는 상관없어요. 좋아. 자, 또 문제 내볼게. 자, 이제 어려워진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봐. 어떤 세포 분열의, 어떤 세포 분열의, 단계를 관찰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는 어떤 세포 분열의 몇 분열의 무슨 기인가요? 자, 이거는 어떤 세포 분열의 제 몇 분열의 무슨 기인가요?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이거는 뭐야? 상동이 붙었죠? 무슨 염색체예요? 아, 이가 염색체가 등장을 했구나. 등장했다는 건 아직 상동이 찢어지기 전이죠? 그러면 이건 우리가 무슨 분열이라고 하는 거지? 상동 염색체가 나오는 건 무슨 분열? 감수 분열. 몇 분열? 감수 분열의 몇 분열? 1분열이죠? 감수 분열 처음 시작할 때 나타나는 애잖아? 자, 염색체가 등장했어요. 얘가 등장하는 시기가 무슨 시기야? 전기라고요. 자, 맞은 사람만 저요 써보세요. 맞은 사람만 저요 써보세요. 동준이, 좋아. 건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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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또 재밌지? 이것만 계속 할 거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솔직히. 자, 이게 안 되면 세포 분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되면은 세포 분열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자, 채린이 잘했고, 관우 잘했어, 여운이 잘했어. 자, 하나 더 해볼게. 어, 떠러렁. 하하하. 우와. 이것은 어떤 세포 분열의 몇, 제, 뭐야,
체세포, 이게 어떤 세포 분열이냐? 체세포냐, 감수 분열이냐? 제 몇 번째 분열에, 몇 번째, 예? 제 몇 분열에 무슨 기냐? 자, 이거 아는 사람? 여러분, 이 둘은요, 지금 크기와 모양이 다르잖아. 이 둘은 상동이 아니에요. 상동이 아니야, 얘는. 응. 자,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얘를 알기 위해서는, 얘가 이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봐. 이 전이 뭐였을까, 이 전이. 이 전은 저 파란색, 크고 긴 파란색 둘이 붙어 있었고, 이렇게 빨간색 둘이 붙어 있었는데, 얘들이 양쪽으로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이해되죠? 그치? 그러면, 얘들은 아직 상동염색체가 없는 상태니까, 얘의 이전은 뭐였겠어요? 지금 여기서 뭐가 분리된 거야? 지금 여기서 뭐가 분리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뭐가 분리된 거야? 염색 분체가 분리된 거잖아. 그쵸? 이 과정은 뭐가 분리된 거야? 염색 분체가 분리된 과정이에요. 그러면 요 앞선 과정, 요 앞에 과정은 뭐겠어요? 얘는 이렇게 나눠진 거겠지. 어떻게 된 거야? 요렇게 나눠진 거죠, 지금. 그럼 이 앞엔 뭐였겠어? 저 파란색이 상동의 짝꿍이 있었겠죠. 저 빨간색이 상동의 짝꿍이 있었겠죠. 그 상태에서 요 반이 잘라져 가지고 요 반이 여기로 온 거잖아. 요 반이 여기로 온 거잖아요. no. 응? 자, 그럼 이게 뭐겠어? 여기가 뭐야, 여기가 지금. 이게 감수 1분열의 전기였다면 여기서 지금 한번 분열이 됐어. 그럼 뭐야? 이제 2분열 넘어온 거잖아. 뭐가 분리됐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됐잖아, 여기서 지금. 여기서 지금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거고 분체가 분리된 게 얘니까 얘는 뭐야? 이미 2분열이 끝난 거야. 2분열의 말기예요. 어려워? 어려워? 좋아요. 일단은 이 정도만 하고 옆에 있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에 공부도 열심히 합시다. 자, 13번. 감수 분열 과정이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보는 연습부터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요 기억의 과정. 이거 뭐예요? 여기서 뭐가 이루어진 거죠? 지금 뭐가 이루어진 거야? 복제가 이루어진 거. 알겠어요? 복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염색 분체가 만들어진 거죠. 두 배가 된 거지. 그지? 그 다음, 니그네 시기는 뭐예요? 자, 지금 얘가 등장한 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가 염색체로 볼 수 있고요. 지금 니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지금? 이제 얘들이 가운데 배열했어요. 제1분열 중기애가 된 거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양쪽으로 끌려갔네? 끌려갈 때 뭐가 잘라진 거예요? 서로 짝꿍이 분리된 게 뭐야? 디귿이죠. 그럼 디귿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얘가? 이게 1분열 후기에서 말기로 간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염색의 개수가 2분의 1로 줄어든 거죠. 반반 잘라진 거잖아. 이게 몇 분열이야, 이게? 이게 1분열 끝난 거야. 이게 1분열 끝난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두 번째,
리을의 단계는 뭐예요? 이게 몇 분열이야? 제 2분열이 되는 거죠. 어. 제 2분열 때 뭐가 분리됐어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죠. 1번 DNA가 복제되는 시기 기억이죠.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시기. 자, 분체가 분리되는 시기는 어디예요? 여기 리을. 분체가 분리되면 개수가 줄어들지 않는 거라고. 마지막 단계예요.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시기는 어디예요? 여기 디귿. 1분열에서 수가 절반 줄어들잖아. 이건 이해되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지? 자, 15번 보세요. 15번. 자, 비교할 수 있으면 돼. 아까 선생님 문제 낸 거는 좀 고난도 문제들이고요. 일단 이거부터 한번 해봐. 자, 체세포 분열. 분열 횟수 몇 회? 1회. 감수 분열 몇 회? 2회. 이거 알잖아. 염색체 수의 변화. 체세포 분열 변화가 없고, 감수 분열은 절반. 딸세포의 개수. 체세포 분열은 몇 개가 돼요? 2개. 감수 분열 몇 개가 돼? 4개가 된다고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치? 음. 18페이지 보세요. 자, 그림으로 다시 봅시다. 18쪽에 보세요. 18쪽. 체세포 분열은 이해됐죠? 자, 봐봐. 체세포 분열은 만약에 한 쌍의 상동이 있었다. 그러면 DNA 복제가 이루어져서 2배가 된다. 양만 2배가 되는 거죠. 그랬다가 얘들이 가운데 배열을 해가지고 가운데 배열에서 찢어지는데 상동 염색체가 빠이빠이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야. 체세포 분열은 상동 염색체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복제해 놓고 그 복제해 놓은 것만 찢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상동 염색체는 어차피 끝나도 같은 방에 있어요. 체세포 분열의 특징은 항상, 항상 상동 염색체가 항상 같은 방에 있어요. 봐봐. 처음 시작할 때 같은 방에 있죠? 복제돼도 같은 방에 있죠? 가운데 있어도 같은 방에 있죠? 나중에 찢어져도 같은 방에 있죠.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은 상동 염색체가 같은 방에 계속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체세포 분열이야. 그러니까 개수가 안 줄어든 거야. 근데 감수 분열은 봐봐. 같은 방에 상동이 있었죠. 복제됐죠. 가운데 배열했죠. 찢어지죠. 찢어지는데 어떻게 됐어? 상동이 나눠지잖아. 상동이 나눠지는 것은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든단 말이라고. 차이점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 문제에서 봤을 때 상동 염색체 중에서 둘 중에 한 놈만 있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무슨 분열이야? 감수 분열이야. 상동 염색체 중에서 둘 중에 한 놈만 있다? 걔는 무조건 감수 분열이야. 한 놈만 있으면 감수 분열에서 제1분열이 끝난 거예요. 무조건 2분열이라는 거야. 1분열에서 상동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수분열은 상동이 같은 방에 있는 건 언제까지밖에 없어? 제1분열 중기까지밖에 없어요. 그것도 둘이 찰싹 붙어 있어요. 그랬다가 1분열 후기 말기로 가면서 상동이 찢어진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때 염색체수가 반으로 줄어들고 찢어진 애가 한 번 더 찢어진다고 해서 그 수가 더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상동이 그때부터는 어차피 계속 각방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제1분열에서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고, 제2분열에서는 염색체 수는 변화가 없는 거야.
1분열. 상동이 찢어지면서 염색체가 반으로 줄어든다. 2분열. 염색 분체가 찢어지면서 염색체의 수는 변화가 없다. 응? 얘들아, 얘들아, 10분만 더 하자. 응? 10분만 더 해. 선생님, 이거 해야 돼, 너희들. 이걸 알아야 내가 집에 보낼 거야, 너희들. 유제 1번. 이걸 알아야 집에 보낼 거라고. 어? 봐봐. 어떤 생물의 체세포에 염색체라는 거야, 이게 지금. 얘가 체세포래. 체세포라는 건 그냥 일반 세포를 봤더니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1번. 체세포 분열이 만약에 일어났다고 하면 체세포 분열 전기에 해당하는 세포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뭐겠냐? 찾아보세요. 자, 체세포 분열은 전기 때 어떻게 생긴 애가 체세포 분열이죠? 니은 아니에요. 응? 헷갈리지? 기억? 얘들아, 자, 힌트. 봐봐. 이거 봐봐. 너희가 지금 개념을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얘하고 얘의 관계가 서로 무슨 관계예요? 상동 염색체잖아. 그러면 체세포 분열이 되려면 얘들아, 봐봐. 이런 모세포가 있었다고 해봐. 자, 모세포 선생님 어떻게 했어? 이런 상동이 있다면 이게 모세포라고 그랬잖아. 얘가 체세포 분열에 체세포 분열에 전기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복제가 돼서 등장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가 각각 복제가 돼서 등장하는 게 이게 누구야? 이게 전기잖아요. 그렇다면 요런 구성이라면 얘가 복제를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 요 옆에 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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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옆에 분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걔가 뭐겠어? 체세포 분열에 전기 때 나오는 애일 거 아니야? 알겠지? 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개수만 늘어났을 뿐이지 똑같단 말이야. 미음이야. 됐죠? 자, 따라서 1번은 미음이 되는 거고, 자, 2번 해보세요. 감수 분열, 이분열, 전기에 해당하는 건 누구냐? 미쳤다. 어? 감수 이분열, 전기. 해보세요. 감수 이분열 전기 어떻게 될까? 감수 이분열 전기. 채은아 잘했어. 동준아 잘했어. 이분열 전기. 자, 여러분. 아, 감수 이분열 전기 때는 아까 뭐였니? 하나씩 한번 예를 들어보자. 요렇게 생겼고 모세포가 요거였어. 그때 2분열을 시작할 때, 아니 1분열, 1분열을 시작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상동과 상동이 붙어서 나온다. 그랬다가 1분열이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얘들이 상동이 빠이빠이 했다. 복제된 상동이 빠이빠이. 자, 복제되어 등장한 상동이 빠이바이. 이게 언제예요? 요게 1분열이 끝났어. 1분열이 끝나고 나면은 복제된 상동이 빠이빠이 한 거야. 1분열이 끝났다는 건 이제 곧 그게 바로 뭐라는 거야? 2분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분열이 시작한다는 건 요게 2분열의 시작이야. 2분열 시작의 전기 때는 요런 애가 있다는 거야. 뭐예요? 복제된 상동 중에서 짝을 잃어버린 상동이 남아있는 게 2분열의 시작이죠. 승민이 잘했어. 그러면
이렇게 있었어. 얘가 모세포야. 그럼 얘가 복제됐겠지. 복제되면은 이렇게 복제돼서 이렇게 나왔겠지만 얘가 어떻게 있겠어요? 이분열 전기 때 파란색이 붙어서 나오고 초록색이 붙어 있겠고 빨간색이 붙어 있겠지. 이게 1분열 전기란 말이야. 1분열 전기 때 나눠진 상태에서 반이 잘라질 거 아니야, 이렇게. 잘라지면은 얘가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잘라진 짝을 잃어버린 상동 하나, 짝을 잃어버린 상동 하나, 짝을 잃어버린 상동 하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1분열의 끝이자 2분열의 전기가 되겠죠. 니은이죠. 알겠어? 느낌 와? 자, 이 생물에서 감수 분열이 끝났어. 만들어진 딸세포. 이건 너무 쉬워. 감수 분열이 끝나고 나서의 딸세포. 이건 너무 쉽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 모세포의 절반이다. 딸세포 만들어졌어. 그럼 뭐라고? 파란색 중에서 하나, 초록색 중에서 하나, 빨간색 중에서 하나. 요거야. 요게 딸세포죠. 뭐야? 리을. 마지막. 체세포 분열을 했을 때 딸세포. 체세포 분열을 했을 때 딸세포는 뭐예요? 그냥 모세포하고 똑같이 생겼다니까? 그지? 얘야, 얘. 디귿. 알겠지? 몇 퍼센트 이해됩니까? 써보세요. 나 오늘 공부한 거 몇 퍼센트 이해된다? 이거 해보니까 이제 이해되죠? 그래요. 좋아요. 여러분들, 여기 연습 잘해야 돼. 세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 하는 연습할 때 특히 이 18페이지에 있는 이 유제 1번 있죠? 유제 1번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오세요. 그것만 해도 괜찮아.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파트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공부해보고 선생님하고 같이 안 했던 부분은 이제 뭐 예를 들면 17페이지에 있는 실험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파트를 같이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알겠지? 네. 정말 늦은 시간까지 수고도 많았고 10분 더 했는데 한 명도 불만 없이 선생님과 함께